지금까지 투자 방법 기초 과정을 통해 꾸준히 적립식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죠? 적립식 투자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모으는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는 좋은 방법이에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죠. 하지만 큰 하락을 맞이했을 때 그 하락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더욱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큰 하락은 더 크게 맞게 되고 또한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는 속도는 현저히 느리기 때문인데요. 나스닥 100과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의 그래프를 비교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의 그래프에서는 2022년 긴 하락장을 이겨내고 현재 더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레버리지의 경우 엄청나게 하락하고 나서 아직도 2022년 이전에 가장 높았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적립식 투자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ETF를 투자하는 경우 큰 하락을 맞이하더라도 긴 기간 투자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이익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어쩌면 이런 하락도 미리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조금 더 수익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투자 방법 심화 과정에서는 적립식 투자보다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투자하실 수 있는 건 여전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는 매달 꾸준히 주식을 사모으는 것과는 다르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 투자도 가능하게 되죠. 다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심화 과정을 바로 실천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 과정을 밟아가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상승도 겪어보고 하락도 맞이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실 때부터 심화 과정을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과정은 단순히 제가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투자 전략을 디자인하고 저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새로운 투자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므로 저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여러분이 직접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운다니 막막하고 어려우실 것 같지만 제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전략을 세우면 안 되겠죠.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누구나 쉽게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납득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우리가 투자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복잡한 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이 지표가 몇 이상이면 사고 몇 이하면 판다고 한다면 이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주식을 추가로 사야 하는 시점이지만 직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자, 이런 건 어떠세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또 직관적으로도 좋은 방법이라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두 번째, 일정한 주기로 사고 팔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바쁜 현대인이니까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 만큼 투자가 쉬워지니까요. 예를 들어 아까 정했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사자 대신 매월 초마다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사자로 바꾸게 된다면 굳이 매일 주식시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투자에 큰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확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자는 너무 애매하죠. 그 대신 가격이 10% 떨어지면 갖고 있는 돈의 10%만큼 더 사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어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정해놓으면 기계적으로 투자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감정이나 순간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수치가 좋은지는 실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숫자 부분은 비워두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테스트해보고 최적의 투자 방법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멋진 투자 방법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직접 투자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투자 방법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매달 초마다 확인하여 최대 몇 % 떨어진 만큼 주식 비중을 일정 비율 더 늘리고 회복할 경우에는 그만큼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 떨어진 만큼 추가로 주식을 사는 방법이니 직관적으로도 좋은 방법이라는 느낌이 들고 매달 사고 파는 것이니 일정한 주기도 존재하죠. 또한 정확한 숫자들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이 방법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고 여러분께 이 방법이 좋은 투자 방법인지 검증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음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